첫 아이 대입 성공하면 둘째 아이의 대입 성공은 쉽다. 안녕하세요. 분당FC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네, 황지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께서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적극 추천 주제.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해요. 첫애가 문과로 갔으니까 둘째도 문과니까 너는 쉽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입시가 많이 안 달라졌을 땐 한 3, 4년 차이여도 그때 그랬으면 뭐 얘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최근 들어 입시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적용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볼 얘기는, 큰애 대입에 성공했다고 둘째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해되기 쉽게. 일단 첫 애가 그 입시에 성공을 했어요. 둘째가 뭐 한 2, 3년 차이에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입시 제도가 2, 3년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애가 합격했던 학교의 똑같은 전형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능이 똑같은 형태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한다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작년에서 갑자기 킬러 문항이 수능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들도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마다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2028 입시를 위해서 지금 한 3, 4년간 계속 테스트 버전의 입시를 한 해 다르게 하고 한 해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대 같은 경우 네. 고교 추천 전형이 원래는 일괄 전형이었고, 이걸 단계별 전형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일괄 전형으로 바꾼다든가, 미래 인재 전형도 일괄 전형에서 면접과 일괄 전형으로 양분하는 체제로 가게 되거든요. 올해 특히 그런 대학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은 그대로인데 전형을 이렇게 교차로 바꿔버리는 방식을, 뭐 이쪽에서 원래 서류를 봤었는데 서류는 없애고 뭐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대만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천형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내신 석차 순으로 5배수를 뽑아서 면접으로 뒤집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초에는 5대5 6대4 정도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폐지되고 일괄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업우 수형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계별 전형이고 수능 후 면접이어서 안전장치로 되게 많이 이용하던 학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면접이 폐지되고 일괄 전형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한 해 입시가 어떤 연도에 가까울까를 좀 더 따져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연세대 추천형 전형으로 2.5 정도의 애가 도시공학과를 붙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 과수석으로. 와. 과수석으로 붙은데, 저거가. 걔의 가족이 저희 학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기부를 좀 봤는데 그 계열로 맞췄더라고요. 해봤으니까 익숙하고. 예, 익숙하니까 이렇게 알아요. 하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전형 자체도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시건축,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게 빵꾸 날 가능성이 잘 많거나 알려지지 않은. 아니면 빵꾸 나는 게 너무 명확한 모집단이었는데, 이게 한 2, 3년 사이에 이 속에 모든 학교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컷 자체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 기준으로 5.5는 무조건 광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붙으면 추합됐던 게 2.1 이 정도로 바뀌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의 변수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또 작년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의대 정원이 네.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의대만을 원하는 애들이 의대 리그로만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섞어서 쓸 거다라는 경우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수도권이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예측이 다른 거거든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또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방 의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과 전형으로 몇 등급까지 합격을 시켰을 것 같아요. 아, 또 질문을. 네, 또 질문. 교과 전형으로 의대요? 일반 의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다들 1등급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2등급 내지 막 그 밑도 붙였다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은데 너무나 치시는데 저희 C는 아니니까요. 제일 낮은 애가 1.91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제2의대였거든요. 제2의대 여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제2의대. 네, 제2의대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가 저희가 1.91도 있었지만 2명을 동시에 합격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연찮게도 걔도 1.8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수대에 붙었던 학부모가 만약에 저희 학교에 왔다라고 하면 형은 이렇게 갔으니까 그쵸. 우리에도 그 전략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지역의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많은 인원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최근에 지방의대 같은 경우 이 점수는 택도 없거든요. 뭐 지역 인재라고 하면 2점대도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4, 1.5 이내는 돼야지 좀 뭔가 교과 전형으로는 합격하겠죠. 종합이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형이나 누나가 아니면 언니, 오빠들이 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할 수 있을까? 작년에 졸업했어도 올해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희한한 게요. 큰애를 그렇게 해서 한번 보내봤으면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답습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 길로 막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확신이 들잖아요. 보내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육논술을 썼었던 거. 야, 육논술. 분당에서 하는 육논술. 육논술로 보게 되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솔직히. 형제자매들이 육논술을 한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제일로 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애만큼은 논술 안 시킬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논술을 하는 건 돈도 많이 들지만 도박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건 아닌데. 그리고 논술 중에서 논술 실력으로 뽑히지 않을 논술도 최근에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묻는 거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알려진 건 고대 논술이잖아요. 네. 고대 논술은 그냥 최저 싸움이잖아요. 그걸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 학생부 전형일 때는 최저 충족률이 안 나올 때도 3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논술을 쓰는 애들은 그 구성원과 다르기 때문에 논술의 일반적인 최저 충족률은 응시자의 10에서 20% 사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안 나올 수 있죠. 가장 높은 최저이기 때문에 10%도 최저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수능에 투자하는 시간이 확실히 맞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대는 약식 논술이잖아요. 약식 논술인데 가천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원래 전형의 2배 이상을 얻어낸 유일한 학교죠. 그쵸. 그렇게 되는데 되게 가천대가 좀 웃겨요. 그 얻어낸 인원 전부를 한 전형에 몰아버렸어요. 그 전형이 가천대 논술로 의예과에 40명을 뽑아요. 근데 거기 최저가 몇일까요? 2등급 3개.
누가 맞춰요? 1등급 3개.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을 정도에 뽑겠다? 해야지 수능해서 우리 학교에 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애들만 한번 써봐. 다만 내신은 안 볼게. 이런 의미거든요. 재수생들 많이 가겠네. 근데 이런 논술에서 의대를 뽑는 게 많은 게 10명? 채 안 그쵸. 원래 될걸요. 적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40명이니까 거기 엄청나네. 엄청나죠. 그리고 최저 충족률도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냥 논술 준비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최저를 맞추는 것을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실력이고 그리고 내신이 좋은 애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가천대 의대 안 써요. 가천대 의대 안 쓰고 메이저 6개대하고 주는 메이저에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이 다른 그 어떠한 모집 전형 학교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전략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성대 논술로 우리에도 맞다. 출연했던 예, 예. 걔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도 안 했죠. 그러니까 논술 전에 준비 안 하고 붙었다 했죠. 네, 이틀. 걔네 형이 이 육논술로 아. 경희대를 갔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했던 얘만큼은 논술로 논술 안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쓰셔야 된다고 라고 해서 썼던 게 거기였거든요. 근데 걔도 그 형처럼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해 그 학교, 그 학과, 그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해에 따라서 것부터 다 인식을 다른 해야 거죠. 되겠구나.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내 애를 잘 보내서 이대로 하면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들게 했는데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나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돼서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애가 있고 둘째를 입시를 하면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누군가가 해주시는 얘기를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 첫애 때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뭐라는 거야? 막 이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는데 이제 얘기를 좀 알아듣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나 이제 라인을 잡을 때 굉장히 수용적인 부류가 있는 반면, 오히려 반대편은 내가 더 잘 아니까 선생님 말씀은 알겠고 난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도 뭐 어머니의 생각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입시를 끝나고 오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학교와 삼위일체, 그쵸. 근데 거의 야탁부야.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님과의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는 매해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형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전형 요소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입시는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요. 뭐 의대 증원도 있죠. 뭐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죠. 수능 필수 응시 영역도 폐지한 사회대학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놓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로 합격을 했으니까 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아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까, 올해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의논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